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전 세계의 핵심 이슈와 경제적 흐름을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전력망과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안보 통제 강화, 급변하는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 재난에 맞선 각국의 치열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글로벌 뉴스를 깊이 있는 시각으로 풀어주실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9세기 프로이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정치는 다른 수단을 통한 전쟁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각국이 벌이는 에너지 전력망 통제, 기술 표준 선점, 그리고 금융 제재 공방은 국경을 초월한 현대판 자원 기술 안보 전쟁입니다. 오늘 준비된 긴박한 글로벌 현안들을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알기 쉽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차세대 AI와 반도체 인프라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800조 원대 슈퍼 예산안 편성을 구체화했습니다. 동시에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호남권 신재생에너지와 동해안 전력을 공급하는 14조 원 규모의 대규모 송전망 확충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받았는데요. 반도체 회복세로 기업 심리지수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드라이브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첨단 산업의 핵심 혈관인 전력망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통해 남부 일대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고 제조업 부흥을 이끌었던 사례와 매우 흡사합니다. AI와 초미세 반도체 공정은 문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송전 인프라의 적기 공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14조 원 규모 송전망의 예타 면제는 인프라 병목 현상을 뚫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현실적 선택입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8.9%로 집계되며 민생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지적되는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제 서민 경제의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용량 전력망에 사용되는 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수입 및 설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했습니다. 한편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1.5%로 1분기 2.1% 대비 둔화세를 보였는데요. 전력망 안보 조치와 경기 둔화 흐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력망 비상사태 선포는 과거 1950년대 냉전 시절 미국이 전략자원과 핵심 통신망을 적으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동했던 국가안보 기반의 통상통제와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최근 미 법무부와 FBI가 연준과 나사 등을 겨냥한 중국 연계 해킹 도구를 적발해 도메인을 압수한 사건에서 보듯 사이버 안보 위협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전력망을 통째로 미국산 또는 동맹국 공급망으로 묶어 잠재적 적대국에 백도어 침투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1.5%로 완만해진 상황에서 장비 수입 제한과 비자 수수료 인상 같은 폐쇄적 조치들이 누적될 경우 공급망 재편 비용이 상승해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속도가 지연되고 물가 압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약 200건이 AI 핵심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차세대 통신인 6G 기술 개발을 대폭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500개의 제로 탄소 공장 조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구이저우 등 서부 내륙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집중 구축하는 동수서산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 같은 표준 및 인프라 선점 행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술 패권 경쟁에서 룰 메이커가 되겠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철도 표준 개간을 장악한 국가나 20세기 통신 표준을 쥔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것처럼 중국은 AI 표준 200건 제정과 6G 선점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있는 서부 내륙에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친환경제로 탄소 공장을 확충하는 것은 고질적인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국과의 연산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일한 2차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동시에 인도와 국경 한라인을 신설하는 등 외교적 전선을 안정시키며 기술 자립 요새화에 국력을 쏟아붓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에서 방위성이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 9천억 엔으로 편성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청과 일본은행은 2027년 초를 목표로 주식과 국채 결제를 혁신할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결제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했는데요. 안보와 금융 인프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일본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인 안보 방어선 구축과 최첨단 금융기술 도입을 나란히 추진하는 이중 전략입니다. 사상 최대인 8.9조엔의 방위 예산 편성은 19세기 메이지 유신 시절 대외 위기 속에서 추진했던 부국강병 기조의 현대적 변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억지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확고한 안보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국채 결제망 구축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다만 미국의 ICC 제재 압박 속에서 최대 재정 분담국인 일본이 국제 규범 수호와 대미 동맹 사이에서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를 해내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추방작전에 맞서 이란 정부와 군부는 미국의 제재에 협력하는 국가는 적대 행위로 간주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 항로 관리 협상을 재개하고 외국 군함 통항 금지를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강원양면 전략,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과 지역 외교의 결합입니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중동 산유국들이 오일 쇼크를 일으키며 서방 세계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에너지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만과의 항로 관리 협상이나 파키스탄, 카타르와의 연쇄 접촉을 이어가는 것은 전면전이라는 공멸을 피하면서 걸프 국가들과의 안보 연대를 모색하려는 전략입니다. 내부적으로 상품 거래소를 통해 원자재를 공급하고 급여 체계를 점검하는 등 민생 동요를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미국의 2차 제재가 본격 가동되면 원유 수출길이 좁아져 장기적인 경제적 체력 소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소식입니다. 네팔 중국 티베트 국경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빙하 붕괴와 암석 산사태로 인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157명 이상이 사망하고 각국 순례객과 관광객 등 400여 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팔 정부는 피해 지역에 재난위기 지역을 선포하고 초당적 구호에 나섰는데요. 수력발전소와 국경 무역망까지 마비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비극적인 대재앙이자 경제적 타격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아시아의 급수탑이라 불리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붕괴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토성류로 돌변합니다. 이번 사태로 13개 수력발전 프로젝트 시설이 파손되면서 증시에서 수력발전 지수가 급락했고 핵심 국경 세관과 은행 지점까지 유실되어 네팔의 국가 인프라가 마비되었습니다. 네팔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복구에 나섰고 인도와 중국 등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산악지대의 기후 취약성이 언제든 국가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뼈아픈 경고입니다. 이어서 전 세계의 주요 단신들을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백신 접종 권고 논란 속에 35년 만에 처음으로 홍역 사망자가 발생해 미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남부 연안에 상륙한 태풍 나라의 영향으로 광시 장족 자치구와 하이난 일대에 2008년 이후 최고 수위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주민 5만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공중보건의 기본인 집단면역 체계가 흔들릴 때 과거 퇴치되었던 감염병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소식 역시 앞서 네팔의 빙하 붕괴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전역을 덮친 극한 기상이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에너지 전력망 안보 조치와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재난까지 세계 각국의 긴박한 움직임들을 두루 짚어보았습니다. 작가님, 오늘 세계 정세를 관통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망과 데이터 통신,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인프라를 얼마나 단단하게 다지느냐가 격변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최후의 승자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삶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